박 대통령 내외가 동남아 3국을 순방 중 태국 국왕 주최 만찬의 석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 박 대통령 오른쪽에 태국의 왕비, 왼쪽에 국왕, 국왕 왼쪽에 유교사, 이런 순서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유교사와 국왕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교사는 전통 있는 태국 왕실에서의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자 국왕이 금엄한 자세로 유교사에게 화제를 돌렸다. 귀댁에서는 자녀 교육을 어느 분이 담당하게 됩니까? 내가 전담하시피 하지요. 대통령께서는 정사에 바쁘셔서 틈도 없으시려니와 그런 데까지 마음 쓰시게 하는 일이 송구스럽기도 해서요. 마담 밖에서는 평소 어떤 교육관을 가지셨는지요? 가장 쓸모있는 슬기로운 한 인간으로 키우려고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월감이나 의타심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정서적인 면과 도의적인 면을 강조하지요. 박 대통령께서는 자녀 교육에 다른 의견을 안 가지셨는지요? 나는 그들에게 엄하게 가르치려고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며 순하게 키우시려 해요. 아이들에게는 나보다 대통령께서 인기가 더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인 저녁 식탁에서 내가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대통령께서 아이들에게 후하게만 대해주시고 인기를 얻으시지만 그들이 아직 어려 투표권이 없으니 선심을 써보셨댔자 별 도움이 안 되실 거라고요. 유교사가 이 말을 마치자 국왕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급기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국왕은 계속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일찍이 국왕이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이처럼 쾌활하게 웃는 일을 본 적이 없었던 왕비나 주위에 배석한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그처럼 무뚝뚝한 국왕이 쾌활하게 웃고 보니 만찬의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에 넘치고 즐거움으로 들뜨게 되었다. 1969년 8월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다. 박 대통령 내외가 머무르는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에서 닉슨 대통령 부처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회가 있었다. 이 석상에서 로저스 국무장관은 유교사를 보고 오늘 만찬회에 깨내국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생선 요리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 많이 드십시오 라고 했다. 2주일 전 로저스 국무장관이 내한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에 초대받은 그는 깨냉국을 처음으로 맛볼 수 있었다. 깨를 말아 만든 이 냉국을 잡수시면 건강에 좋아요. 유교사가 권하던 그 말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닉슨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무슨 이야기가 그처럼 즐거우냐는 표정이었다. 로저스 국무장관이 자초지종 설명해 들려주었다. 닉슨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교사를 향해 말했다. 깨는 나도 좋아하지요. 마침 미국에 깨가 없어서 깨내국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그러자 유교사가 응수했다. 미국은 없는 게 없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깨도 없는 걸 보니 우리나라만큼 풍부한 나라가 아닌 것 같군요. 닉슨 대통령과 로저스 국무장관은 파한대소에 공식 만찬이 끝나자 옆방으로 옮겨가서 가벼운 음료를 들었다. 이 수놓은 노란 꽃이 국화 아니에요? 유교사의 의상을 유심히 살펴보며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보랏빛이에요.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상징이 오렌지라는 얘기를 듣고 오렌지색으로 수놓았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오렌지와 연관지어 우위를 강조한 유교사의 기민하고 재치있는 응대에 둘러섰던 기자들이 감탄했다. 이보다 앞서 1964년 12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일반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가정사정으로 지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요리반, 재봉반, 꽃꽂이반, 육아반 등 10여 종류의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보니 여자 실업학교를 방문했다. 학교에서는 유교사를 환영하기 위해 가사과 학생들이 호두 박힌 치즈를 만들어 대접했다. 그러나 유교사는 그것을 시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사과 학생들에게 직접 햄 요리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이 장면을 보도한 독일 신문의 기사문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교사는 10 곱하기 10cm의 크기로 파르페 에스트를 솜씨 있게 잘라 거기에다 햄을 올려놓고 만 다음 달걀의 노른자 위를 발랐다. 물론 앞치마를 두르고 알뜰한 주부로서 살아온 여사이므로 햄 요리를 만드는 것쯤은 손쉬운 일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 해도 국빈으로 외국을 방문한 한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이 성큼 요리를 만들려고 요리대 앞에 나설 수 있는 침착한 담력을 가졌음은 자랑스러운 일.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나타내려 하게 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1964년 소독 방문을 앞두고
유교사가 한 이 말은 누구를 만나든 가림없이 성실하게 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혹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침착성과 경업성을 가지려면 인간적인 수련과 인격의 연마를 통한 자기 중심이 확립되어져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 부드러운 표현은 기실 유교사의 깊은 신념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다. 1965년 5월 박 대통령 내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러스크 국무장관 부처가 주최하는 오찬회에 참석했다. 오찬회를 마치고 유교사가 러스크 국무장관과 더불어 걸어 나오는 장면이 미국 시민들에게 이채롭게 비쳤다. 왜냐하면 러스크 장관과 나란히 걸을 뿐 팔짱을 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미의 관례로서는 그런 경우 팔짱을 끼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었으나 유교사는 그것에 따르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대조적인 예적인 예의라고 지적했다. 물론 동양적인 예의와 구미적인 예의 차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유교사가 러스크 국무장관의 팔짱을 끼지 않은 것은 동양적인 예의를 인식한 것이라기보다 한국 여인의 부덕을 닦아온 유교사로서 어딜 가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나타내려는 생활 철학에서 팔짱을 끼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처신이 오히려 미국 시민들에게도 깊은 인상과 호감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풍습의 차이를 짐작하는 그들에게는 팔짱을 끼지 않은 유교사의 모습이 동양적인 예법에 따라 격식을 차리는 떳떳한 처신으로 비쳤던 것이다. 1966년 동남아 3국을 순방할 때이다. 첫 방문국인 말레이시아 방문 3일째 되는 날, 유교사는 말레이시아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기자들은 주로 사상일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유교사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생활신념은 스스로 절약하는 내피 생활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의상, 생활 필수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애용한다고 강조했다. 은근히 국내 생산품의 질적 우수성을 자랑해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제일 기쁜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국민 여론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내조의 보람찬 자랑스러움을 말했다. 나를 만나려는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만나 국민의 여론을 듣고 의견을 참작하여 그것을 대통령께 반영시키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던 것이다. 대체로 외국 순방 일정은 가는 곳마다 환영과 화려한 의식, 성대한 잔치로 메어진 나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표면적인 일면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화려한 일정의 이면에는 한국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주어진 의무나 직책을 다하려는 피나는 노력과 고통과 인내가 깃들어 있었다. 식사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공식 오찬이나 만찬회에서는 을의 그 나라 특유의 별미나 성찬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공식적인 초대석상에서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을 만큼 심적인 여유나 분위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채식을 즐기는 여사로서는 육식 위주의 대접이 구미에 당기지 않아 먹는 신용만 할 뿐이었다. 거의 음식을 못 먹다시피 하고 호텔로 돌아오면 허기가 지고 피곤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짜여진 일정에 따라 다음 회합에 나가려고 의상이며 머리 손질을 하다 보면 과일 한 개 맛볼 겨를이 없었다. 어느 날 유교사의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해 수행한 비서가 라면과 냄비를 구해왔다. 그것을 호텔방에서 끓여드렸다. 찬이라곤 단무지 몇 쪽뿐이었다. 이 라면을 유교사는 맛있게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살 것만 같아 어디 또 가봐야지 하며 떨치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성대한 잔치에서 국왕이나 왕비를 상대로 상냥하게 담소를 나누던 조금 전에 의연한 유교사가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라면을 맛있게 드는 모습.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측근에게는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라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다음 날도 수행원들이 호텔 안에서 라면을 끓여드렸다. 그러나 유교사는 수저를 들지 않고 대통령을 모시러 가는 것이었다. 대통령도 수행원이 끓여드린 라면을 맛있게 들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행원들은 라면을 2그릇 준비하게 되었다. 아무리 작은 실수일지라도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사소한 허물이라도 허물이 잡혀서는 안 된다. 외국을 방문하는 유교사의 철저한 신념이요. 수행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었다. 호텔에 들어서면 유교사는 자신이 거처하는 방뿐만 아니라 수행원들의 방까지 티끌 하나, 머리카락 한 오락이 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었다. 들어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항상 방을 깨끗이 해두려고 했다. 비서들이 침대를 손질해 두면 이를 살펴보고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하고 손수 그것을 고쳐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청소부들이 방을 치우겠지만 그러나 이 방을 우리가 썼다는 걸 그들도 알 텐데 하루는 수행원 한 사람이 유교사의 저고리 뒷귀장을 고쳐드리게 되었다. 평소에 유교사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원도 우리나라를 출발하기 전에 세세한 것을 준비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유교사의 저고리의 빛깔에 맞는 실을 구할 수 없었다.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음을 눈치챈 유교사가 길이 5에서 6cm쯤 되어 보이는 상자를 여행 가방 속에서 꺼내주었다. 수행원이 상자를 받아 열어보자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지게 놀라버렸다. 조그만 상자 안에는 여사가 마련해온 모든 의상의 색깔마다 그것에 적합한 갖가지 실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늘고 굵은 바늘, 훅, 핀 등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차곡차곡 챙겨져 있었다.